국회에서 오늘 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먼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어떻게 지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오지급 사태라고 표현하지만 요즘에 유령 코인 사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빗썸이라는 곳에서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249명에게 작게는 2,000원, 많게는 5만 원의 이제 이벤트 상금을 주게 되는데 네. 그 단위를 원이 아닌 BTC, 비트코인을 주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62만 개, 평가액으로 따지면 60조의 이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 이 사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빗썸이라는 회사의 실제 보유량은 175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뿌린 건 62만 개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령 코인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결제 시스템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펀드 쪽과 이 코인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지금 코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빗썸이라는 회사 자체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실제 보유 코인이 있죠. 네. 그리고선 지금 쐈다 안 쐈다라고 거래된 장부 코인이 있죠. 이걸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맞추지 않고요. 24시간 후인 다음 날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간에 공백이 있네요. 공백이 있죠. 오. 하루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나온 것이 주민을 하면 이 소위 말한 장부상, 전산에 나온 건 얼마든지 당일 거래에선 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날 실제 우리 보유와 어제 거래된 것을 맞춰보는 게 거의 하루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령 코인 사태가 나왔는데 네. 그럼 주식은 어떻게 돼? 뭐 펀드는 어떻게 돼야 할 텐데요.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탁 결제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했던 그 주식은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증권사에 있지 않습니다. 예탁 결제원이라는 데한테 가 있고요. 하나 걸치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따로 보관을 하는 거고, 뭐 주식 직접 투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펀드를 들지 않습니까? 뭐 주식형 펀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산 자산운용, 이 자산운용사에 돈이 있지 않고요. 내가 투자한 이 펀드 자금은 수탁은행이라고 해서 따로 수탁사가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망하든 혹은 자산운용사가 망하든 내 주식과 내 돈은 보유하게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거래소에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기가 A부터 Z까지 다 하고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후에 보유와 장부를 맞추는 이런 작업 때문에 이런 유령 코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자체적인 시스템을 잠깐 보면 이거 잘못 지급됐구나. 이거를 딱 알아차린 게 빗썸이 20분 지나서 알았고 네. 그리고 이걸 알고 나서 현금화되는 거 막아. 이것도 15분이 또 걸렸고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허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 7시에 이제 딱 지급이 됐고요. 62만 개. 그리고 20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BTC 로 나갔구나 알게 된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회사 내에서 뭐 있었겠죠. 이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 7시 35분께부터 소위 말한 거래를 막아달라. 은행들한테 연락을 하고 출금 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럼 알려져 7시 있고요. 20분부터 35분까지는 일단 돈이 확 나갔네요. 나간 게 있었죠, 네, 일부. 네, 네. 그러고 나서 실제 금감원의 구두 신고는 또 저 시간부터 71분간 거의 1시간 넘어서 후에 했기 때문에 네. 저기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앞서 말했듯이 굉장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에 1,788개는 아예 이제 팔아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저게 이제 매도 폭탄이 쏟아지게 된 부분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위해 회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회수 작업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뭐 이래저래 판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원화로 다시 받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회수된 코인이 이제 125개인데 이건 미회수됐다고 표현에다가 팔았으니까요. 123억 정도가 일단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123억 중에서 한 30억 정도는 해당 코인 계좌도 아닌 또 다른 계좌로 아마 계좌 2차가 돼버렸답니다. 이제 여기 한번더 걸쳐 빠졌네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123억만 해도 은행에 그냥 계좌로 묶여져 있는데 거기서 빼나간 30억은 이미 뭐 다 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빗썸 말고 다른 업체도 비슷해요. 가장 큰 업체가 업비트라는 곳이었는데요. 업비트는 이번에 대해서 뭐 기자들과 또 당국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5분 단위 소위 말한 장부와 보유량을 맞추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실제 갖고 있는 보유 코인 거래상에 나왔던 거래 코인을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5분 단위로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5분 단위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5분 사이에서도
빼가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뭐 국회 청문회 이런 데에서도 실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디지털 뭐 가상자산법 통과가 될 때 거래소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도 함께 넣을 때 아마 실시간 시스템들 뭐 잔고 증명 코인 시스템, 코인 잔고 증명 시스템 같은 거를 뭐 빗썸이든 업비트든 모든 가상 이 자산 거래소는 좀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좀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과 함께 뭐 물어본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건 또 일어나면 어떡하냐. 직원이 소위 말해 오작동을 해서 얼마든지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에 나올 수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런 이벤트를 걸 때 먼저 자금 빼놓고 그다음에 지급하고 잔고하는 방식이어서 이번에 빗썸은 직원 한 명이 들이단짝 주문해서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시장에 좀 쏟아지면서 시세 급락도 있었고 지금 뭐 60만 개로 했지만은 이거 뭐 100만 개 치면 100만 개도 되는 거고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아니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뭐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이 좀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조언을 하신다면요. 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예. 실시간이 굉장히 우선입니다. 이렇게 빗썸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과 거래를 했던 장부상 코인을 맞추는 작업을 이 길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사건들이 또 터질 수 있는 것 그렇군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업비트는 5분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뭐 코인 투자자들과 신뢰를 얻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당국은 코인 잔고 증명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을 하자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과 이 소위 말하는 실제 장부 코인이 계속 맞아 떨어져야죠.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에 대해서도 또 지금 이제 법을 막 입법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실은 좀 원래 논란이 됐던 게 이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 25%를 막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자본주의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야 가상자산 거래소가 믿음을 잃으면 코인 자체의 믿음은 어떻게라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 뭐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그 123억, 한 130억 정도 되는 이 비트코인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뭐 못 주겠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쪽에서 좀 인터뷰를 해보면 이게 우리 은행에서도 차고송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차고송금. 착오로 된 거 자기가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안 주고 버티면은요 이거 소송 걸면은 안 준 사람이 뭐 법률 비용까지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부당이 등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요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에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명시가 돼 있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코인이라는 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버티거나 하시는 분들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안 돌려주고 계시는 분들 코인으로 돌려주진 못하겠죠. 이미 이제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원급 원화로 원화대금으로 환수를 안 해주는 분은 바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설득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예. 이게 일시적으로 거의 막 코인이 받자마자 막 다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8,800만 원대까지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뭐 급락해서 누군가는 줍줍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현재 보면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코인처럼 마치 보험사의 약관 대출처럼. 근데 이분들의 담보 가치가 순간적으로 뭐 가령 1억 2천에서 9천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코인을 그냥 빼앗겨버리는 현물 결제하는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빗썸 측에 따르면은 이 코인 담보 대출을 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마진콜 걸려서 담보를 뺏긴 분들이 64계좌, 64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를 복구를 해줄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의 지금 논란이 이제 빗썸 자체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요. 좀 코인 투자를 해보시면 마진 거래라고 해가지고 이 코인 가격을 통해서 선물, 이 레버리지 파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엄밀히 말해서 이게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오른다 쪽에 베팅하신 분들은 또 엄청나게 청산과 피해를 당했거든요. 예. 이분들도 좀 소송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